안녕하십니까. 일단 소록도에서 여기까지 한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다 좋았는데 여기 서대전 톨게이트 지난 순간 고가도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많이 헤맸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경성대 학생들이죠? 혹시 2년 전에 바카스 선전, 제가 바카스를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바카스 선전 보면 아버지가 쓰레기차를 리어커를 밀고 아버지가 끌고 아들이 미는 혹시 바카스 선전 기억나세요? 그 아들이 무슨 대학 다닌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이 고려대 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아가 고대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제가 살던 곳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둡고 침침하고 좀 캄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웃었듯이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이렇게 밝고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계세요. 그 부부는 어떠시냐면, 할머니 같은 경우는 눈썹 하나 빠졌다고 제 방에 와서 1시간 동안 울고 가셔요. 여러분은 예뻐지려고 눈썹 뽑죠? 근데 그 할머니 눈썹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러겠죠?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예전에 그 할아버지는 고구마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끓인 것을 뜨거운 걸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주시겠죠? 집게로 집어서 주겠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해서 줘요. 왜? 손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2개의 무기를 들고 있다 보니까 행동보다 여러분 손이 다 이렇게 펴보세요. 잼잼 해보세요. 다 되시죠? 여러분은 최소한 손가락, 발가락을 19개 이상 가지고 계시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가락 많이 갖고 있으면 7개도 안 돼요. 그 가지고 있는 7개도 이렇게 손이 처져버린다든지, 손이 처져서 이거 하수라 그러는데 집을 수가 없어요. 또 이 갈고리 손이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얀색 바탕 위에 검은색 눈동자가 있죠?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검은색이 없어요. 하얀색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콧구멍이 2개죠? 콧등이 예쁘죠? 그것도 예쁜데도 부족해서 코 세우죠? 근데 콧등이 없고 콧구멍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침 질질 흘립니까? 아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린 입술이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려서 계속 닦고 다녀요. 여러분 연탄불을 뭘로 갈죠? 집게로 갈죠?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이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갈아요. 뜨거운 그냥 빼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쥐가 별로습니다. 아까 명장님께서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빵 만드는데 명장님 쥐가 참 많았죠? 그 쥐새끼들이 여러분 살을 깨물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야 하시겠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쥐가 깨물어도 모르기 때문에 팔,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이분들이 언제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아까 영상으로 테드 에이즈 나왔죠? HIV.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20, 3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에이즈가 나타나기 30년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전 세계적으로
험하고 무서운 병이 바로 한센병, 나병, 즉 경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호적에서 파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죠? 그 병에 걸리면 학교도 못 다녀요. 또 그 병은 얘들 간을 빼먹는다. 그리고 천연이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 돌멩이로 맞아 죽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이 자리에 에이즈 양성 환자가 5명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강의 듣겠습니까? 다 나가겠죠? 불과 20-30점만 해도 여기 에이즈 한센인이 있으면 여러분 아마 오늘 강의 한 명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 질환이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핵 아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 싫어할 텐데 영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핵이 마이크로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입니다.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이 마이크로박테리움 레프라입니다. 종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약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센병은 결핵보다 100배 약합니다. 결핵은 최소한 1년 정도 약을 먹어야지 전염성이 사라지는데 한센병은 약으로 3개월, 주사로는 한 번만 맞아도 한센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1개월 이내 BCG 결핵예방 접종을 맞습니다. 그 주사를 맞게 되면 한센이라고 더불어 살아도 99.9%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미안 신부님 아시죠? 그런 분이 계세요. 하와이 군도에 가서 한센이라고 살다가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신. 그러나 그 신부님께서 BCG 결핵예방 접종을 맞았다면 그분은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랑 더불어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편견. 자, 올해 국립소록도병원이 97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죽으면 몇 번 죽죠? 네, 한 번 죽죠. 우리 한센인들은 3번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냥 죽고 여기 시체 해부실에서 시신을 절단하고 시신 해부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19년 전에 소록도를 갔을 때 이 유리창 너머로 장기들이 다 포르말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 해부를 다 한 다음에 화장을 해서 가루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을 때 내 몸을 누가 타인이 시신 해부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센인들은 잠잘 때 기도 제목이 주님 제발 주일날 즉 일요일날 죽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일요일날 죽게 되면 저 같은 국가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시신 해부를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것은 일제시대 때만 시신 해부를 한 게 아니라 1980년대까지 시신 해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이미 가족들한테 버림도 받고 사회에서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사들도 1980년대까지 시신 해부를 했습니다. 또 여기 이제 남학생들 많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전염병입니다. 법정 상공 감염병입니다. 유전병인 줄 잘못 알고 남자들을 전부 해풍달에 나오는 내시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소록도 가면 여기서 소록도 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록도 가면 공원이 참 멋있죠? 일제시대 때 일본 수호 원장이라는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나쁜 놈이 일본 왕비에게 바친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구가 심한 한센인들을 강제 노역해서 조성해 놓은 공원이 바로 지금 소록도의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그 공원을 일본 왕비에게 바친다고 해가지고 강제 노역해서 조성해 놓은 공원입니다. 지금도 신사 참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님들한테 잘하세요. 특히 딸들이 반항을 많이 하는데 잘하세요. 가끔 우리 한센인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 애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의 기회를 갖는데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안겨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눈으로밖에 못 봐요. 가서 안거나 보듬으면 여기 감시병이 몽둥이를 들고 두드러 팹니다. 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더 가까이서 보는데 보기만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부모가 보고 싶어가지고 흙을 먹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배가 아파서 울잖아요. 그러면 감시병이 아이를 한번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서. 이게 지금 소록도인데 이게 사슴같이 보이십니까? 이게 사슴 입이고 사슴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앞다리, 뒷다리, 꼬리, 앞불, 뒷불. 참고로 소록도는 사슴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 소록도 오시게 되면 사슴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슴 모가지를 딱 쳐서 이쪽은 직원들이 살고 이쪽은 한센인들이 삽니다. 한센인들이 소록도 한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 나가냐? 죽어서 나가요. 물론 2005년부터는 마음대로 나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여기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여기서 키우고 한센인들은 여기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철조망에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흙을 먹습니다. 그래서 얼굴 한 번 더 보여주고 또 13세가 되면 소록도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서 이 철조망 넘어서 부모랑 살다가 병에 걸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한센병을 치료하는 항나제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상용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 환자들이 복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자, 저랑 더불어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손들이 없죠? 여러분은 테드 오늘 들어오기 위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입 닦고 오셨죠? 저는 참고로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파트에 구강외과 얼굴 성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은 잘하면 1년에 한두 번 입 닦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전까지는 환자들이 뭘 키웠냐? 돼지를 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만 갖다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파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콧등이 없죠? 또 자, 눈썹이 없죠? 저는 눈썹 뽑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또 이렇게 검은색이 없고 하얀색밖에 없죠. 여러분은 정말 손가락 10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 보이죠? 감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또 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얼굴이 고름 위로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입안에 혹돌도 많이 있고 고름 주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구덕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처음에 소록도를 갔는데 너무나 얼굴 쪽으로 안 좋은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입원 환자가 20-30명 있었습니다. 병동 올라갔더니 구강암에 걸린 윤태준 할아버지가 여기서 구더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도 잡아 빼고 또 이렇게 구강암 환자를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인근병원에 전화를 해서 수술 좀 해주라고 이야기하면 한센병 환자라고 막아버립니다. 참고로 2007년에는 제 자랑이 아니라 의사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소록도에.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 빼고 전과 다 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의사 없으니까. 우리 환자 데리고 인근 지역으로 가게 되면 한센인이라고 진료 안 해줍니다. 심지어는 인근 지역에 가게 되면 넓은 공터에 앰뷸런스를 놔두고 그쪽 앰뷸런스 와서 데려갑니다. 물론 지금은 어디나 가서 진료를 합니다. 이렇게 한센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턱에 구더기가 나오면 통증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바늘로 액질을 아파요, 안 아파요? 손등을 5초에 한 번씩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에 고통이 내가 유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좀 어찌죠? 피하죠? 힘들어서. 아까 명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고통을 피할 이유도 없고 즐기시는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환자들은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바늘로 찌르든지 연탄불을 손으로 올려도 뜨거운 걸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듭니다. 또 치료해 줍니다. 밭에서 일해요. 여기서 피고름 납니다.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 막 성질 내요. 근데 이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아픈데? 그래서 절단해 나갑니다.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 선생, 나도 통증을 느껴봤으면. 왜요? 통증을 느끼면 미리 알고 피할 텐데. 여러분, 젊지요? 고통이 오더라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왜? 고통을 느끼고 싶은 분들도 있으니까. 자,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얼굴이 틀어집니다. 다리 있으면 처지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길거리 갈 때 계속 침 흘립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요. 자, 손도 없습니다. 밥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기다 고무줄 갈고 뛰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기도 힘들겠죠? 이렇게 하다가 입안에 넣게 되면 또 흐릅니다. 저도 잘 나갔었어요. 그 서울에서 얼굴 막 수술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악기용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과 의사 중에 슈바이처가 되고 싶었었어요. 왜? 의대에는 슈바이처 아저씨가 있었고 한의사 중에는 허준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치과 의사 중에 슈바이처가 되고 싶었었어요. 물론 소록도에 19년 있다 보니까 가끔 저에게 슈바이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도 정말 헌신하신 분은 슈바이처가 맞고요. 저는 슈렉 바보 이티 척키가 합쳐진 사람이니까 오해 마십시오. 자, 이렇게 입안에 개 조직이 자라납니다. 이분은 산청에 살았었어요. 산청에서 치과로 갔더니 일단은 한센병이나 안 해줍니다. 또 입안에 이렇게 개 조직이 자라서 안 합니다. 저는 용가리 똥 빼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같이 환자하고 수술합니다. 왜? 불쌍하니까. 입안에 있는 궤 조직을 다 뜯어내니까 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골이 있거든요. 장골 뜯어서 이식해서 이렇게 밥 먹게 해주는데 이 할머니가 이필이 할머니입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감 뒤지기 전에 밥 한 번 먹이고 죽고 싶다고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왜? 일반 치과 가시죠. 대학병원 가시죠. 오 선생도 알잖아요. 우리가 문둥이라고 안 받아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밥만 먹은 게 아니라 고기도 잘 뜯어먹고 계십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소록도 한센이들은 정상적으로 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뜯어서 수술해서 밥 먹게 해드립니다. 이게 제 할 일이니까. 탁 쳐서 이빨이 빠지지 않으면 저는 다 수술해서 살립니다. 왜? 우리 한센이들이 손가락 발가락도 없잖아요. 손가락 발가락도 절단되는데 이라도 하나씩 빠지면 아 내가 늙었구나. 아 57초 후에 끝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탁 쳐서 빠지지 않으면 다 수술해서 살립니다. 또 구강암이 있어도 대학병원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다 뜯어서 수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개원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자, 입술이 처진 환자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불쌍하잖아요. 침 질질 흘리잖아요. 문헌을 찾아봤더니 이 올리는 수술이 없어요. 과거에 벨기에 의사들이 와가지고 입이 처진 환자들 이렇게 아래 근육을 여기 머리에서 내려온 근육을 이렇게 묶는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민 해가지고 아이고 꺼졌다. 이해해 주십시오. 섬에서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찢어버립니다. 6시간 동안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붓습니다. 제가 수술을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하시잖아요. 그러죠? 이런 환자분들 400에서 500명 정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만 이뻐진다고, 그래서 밥 안 흘린다고, 침 안 흘린다고. 그래서 지금 소록도 오시면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 같은 의사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고생합니다. 월급의 거의 5분의 4를 환자들 틀니 만드는 데 쓰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환자들이 쓰는 수저입니다. 여러분 사용 안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은 손가락 10개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된다고. 요즘 우리나라가 하루에 자살 인원이 46명이나 됩니다. 우리 환대인들도 96년이 지났는데 자살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비록 몸이 이러고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환자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대학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20주 과정 한 다음에 이렇게 학사모를 다 씌워졌습니다. 예쁘시죠? 자, 여러분 중에 피아노 치신 분 있죠? 여기 우리 하인종 아저씨가 손가락 없죠? 손 등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정말 피아노 잘 칩니다. 제가 음악에 대한 소질은 없지만 힘들 때 이렇게 하인종 아저씨한테 가면 오 선생 얼른 와 해가지고 이 손으로 피아노를 쳐주십니다. 정말 잘 치세요. 여러분 이분 보시면서 세상 살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벌 받아요.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강의 다 잊어도 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발 엄마 아빠께 허그도 좀 하시고 뽀뽀도 좀 하세요. 왜? 우리 환자들은 그래도 이놈 자식들한테 주려고 국가에서 준 돈 몇 푼씩 모아놓습니다. 살아있을 때 제가 전화해요. 오도 안 해요. 이 썩을 놈들이. 그러면서 전화 뭐라고 하십니까? 나 그런 부모 둔 적 없다. 딱 끊어버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딱 돌아가시면 와가지고 못하는 통장만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혹시 오늘 가셔가지고 제 강의를 다 잊어도 좋은데 부모님 허그 한번 해주십시오. 이분은 항종성 할아버지인데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도 하모니카를 정말 잘 부르세요. 그래서 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만 보면 감사해요. 오 선생 와서 굉장히 웃고 즐겨요. 내가 그래요. 할아버지 한센병 걸려서 한평생 지탄받고 사회적 편견에 살고 앞도 안 보이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뭐라고 하십니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애인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수술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애인들하고 차 마시면서 또 이게 좀 어두운데 이 정구멍 아줌마가 손가락이 딱 3개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는 오셔가지고 고구마를 캤대요. 근데 제가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손가락 3개로 칼로 그 고구마 잘라가지고 아침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고구마 전을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센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저를 의사로 생각 안 해요. 처음에 제가 수술하고 무료로 틀리해준다 해서 이분들이 저한테 고마워, 감사해 그런 말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고하시겠네요 합니다. 정말 그 소리 듣기 싫었어요.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오 선생도 1년 있다 갈 건데. 그렇습니다. 소록도는 의사가 오게 되면 1년만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해볼까요? 올해 소록도가 97년 됐다 그랬죠? 19년 동안 의사로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미쳤죠? 적은 월급에. 근데 그 수고하시겠네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진료하고 수술 끝나고 시간 나면 계속 마을 갑니다. 가서 뭐하냐? 파리처럼 파리 잡아줍니다. 제가 손이 제일 좋으니까. 아까 우리 환자들 돼지 키운다고 그랬죠? 돼지막 갖다가 그대로 와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운동하면 샤워해야 안 해요? 하죠? 우리 환자들 안 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샤워기도 없고 또 손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돼지막 갖다가 그대로 와서 밥 먹고 그대로 자요. 이게 방 안에 파리며 쥐새끼, 바퀴벌레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하얀 양말 안 신습니다. 왜? 방에 들어갈 때는 이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돌아다녀도 환자들은 저한테 수고하시기네요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남생리에 사는 정할수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만 짐을 좀 옮겨주래요. 그래서 짐을 옮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밥 먹고 가랍니다. 그 더러운 방바닥에 밥상도 녹닥슬죠. 밥은 그 뭡니까? 밥통이 들어있는데 보통 하얀 밥이 한 2, 3일 지나면 색깔이 무슨 데가 변하죠?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완전 그 누렇게 되죠? 숟가락도 더럽습니다. 왜? 이분들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자, 밥그릇도 더럽고 김치는 우리 환생인들이 손이 없기 때문에 주물럭주물럭 하다 못해요. 그러니까 김치도 흐합니다. 그리고 고추, 된장 가져왔습니다. 먹은가 안 먹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파리는 벌벌합니다. 저 먹었어요. 왜? 성경 구절에 들어가는 것은 먹고 엉덩똥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다른 마을에서 사는 환자가 와서 오 선생 어저께 남생리 정노인 집에도 밥 먹었다며 우리 집도 와봐. 그래서 그날 가서 또 먹었습니다. 왜? 하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부르더만 저는 계속 가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고하시겠네 안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들도 다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다음에 뭐 봉사를 하든 어디 가서 유익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그분들하고 동화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의료부장이다 보니까 병원의 부원장이거든요. 우리 환자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이 오 선생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저는 더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놀고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회에 있는 한센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나 환자가 약 10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인도하고 필리핀, 동남아도 많고요. 아프리카도 많고요. 여러분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축구하고 쭉쭉 빵빵 삼바로 생각하죠? 근데 브라질도 인구의 10%가 나 환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길이 이 길이 아닐까 지금 진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예쁘죠? 안 예쁜가요?
할머니 아닙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센에 대한 편견을 다 극복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은 다 치유가 됐어요. 물론 전국에 13,000여 명 계시지만 그분도 전혀 감염이 없고 다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편견만 없애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한센이 같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편견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고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